박건진 통합과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근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루트1 선생님과 함께 물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죠. 자, 읽어나가면서 같이 차근차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최대한 세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중력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량을 지닌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이 힘을 누가?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바로 우리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력은 만유인력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중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력이란 것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작용하는 힘은 큽니다. 그리고 접촉과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특징,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힘의 작용의 어떤 원리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상호작용입니다. 자, 상호작용이다 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이란 건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동시에 물체도 지구를 당기는 이러한 힘의 작용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고, 두 힘 간에 이루어지는 이 힘의 작용은 상호작용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연직 방향이다 라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연직 방향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힘의 크게 결정되니까 천체의 질량, 즉 지구 또는 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으므로 당연히 중력의 크기가 작겠죠. 자, 그랬을 때 비교해 보았을 때 달의 중력의 크기는 지구의 약 6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고, 두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됩니다. 이 힘은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 또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겠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중력은 서로가 크기가 무조건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무조건 반대인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질량에 비례하고요. 자, 요거 좀 더 보완해 줍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관계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자, 두 물체 사이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힘의 크기를 보완하는 상수가 등장합니다. 이 G를 우리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만유인력과 중력, 그리고 중력의 특징,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간략히 더 보완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R 제곱분의 G
M1, M2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전기력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기력도 같은 구조예요. 따라서 전기력이 관계식은 R 제곱분의 K, Q1, Q2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기력도 또한 마찬가지로 R 제곱분의 K, M1, M2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때 만유력과 자기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똑같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만유력에서 M은 질량을 의미하는 매스가 되는 것이고 자기력에서는 마그네틱입니다. 즉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유력에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질량을 갖고 있으면 만유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같은 원리로 전기력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전하량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력에서는요, 자기량이 있어야 된다. 이거 참고 삼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또한 어떤 힘들도 있습니까? 마찰력도 존재합니다. 마찰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또한 단속력도 있다.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입니다. 복원력이라고도 표현하죠. 간략하게 문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구와 천체 두 물체가 등장을 하고요. 자, 공통점이 나오네요. 반지름이 같답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서 무게를 재었는데 600N이다. 하지만 천체 P에서는 무게가 100N이다. 차이가 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F는 뭐라고요? R제곱분의 GM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을 때 영희의 질량이 M2라고 놓게 된다면 M1은 지구 또는 천체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것은 동일한 조건이니까 오로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겠군요. 그러므로 까닭은 이라고 묻는다면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군요. 자, 2번 문제도 살펴봅니다. 일정한 힘 F를 작용해서 P에서 Q까지 이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질량을 2배로 변화시키는군요. 그리고 힘은요, 그대로 F를 작용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서술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는데 동일한 힘의 조건은 동일하고 질량의 조건만 변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익혀줘야 될 부분이 뭐냐,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이때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M분의 F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요 A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라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 정도죠.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에는 딱 두 가지만 작용됩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가 변화되면 가속도도 변화되는 것이고, 질량이 변하면 가속도도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질량이 2배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F는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자, 3번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질량이 M입니다. 작용하는 힘 F죠. 이때 가속도 크기를 구하십시오. 좀 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자, 가속도라는 것은 힘과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것이 바로 가속도 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고, 두 번째, 가속도 크기를 몇 배? 2배로 증가시키고 싶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분자인 F를 몇 배? 2배로 해주면 되겠죠. 또는
두 번째, 이때 질량은 일정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질량을 2분의 1로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는 일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답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F는 증가시키고 뭐 질량은 다운시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F는 다운시키고 질량도 더 다운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방법은 그닥 비춥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 통일하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 문제도 한번 봅니다. 직선으로 운동하는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힘의 크기는 3배, 질량은 2분의 1배로 줄인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가속도에 대한 관계식은 m분의 f다. 그런데 힘을 몇 배? 3배. 그 다음 질량은 몇 배? 2분의 1배. 그럼 토탈 몇 배? 6배가 되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수 잘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무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먼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외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질량에다가 뭘 곱해요? 중력, 가속도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중력을 우리가 아까 만유인력과 같이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R제곱분의 G. 자, 그럼 중력이면은 지구와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물체를 M1으로 놓고 해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스몰 m1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M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 힘은요, 아까 배웠듯이 F는 MA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M1이겠죠. M1이 갖게 되는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R제곱분의 G 라지 M이 되겠죠. 자, 그럼 옆에 있는 M2인 물체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M2가 받는 중력의 크기도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2가 되겠죠. 자, 이것은 다시 M2A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이때 M2가 갖게 되는 가속도는요? 라고 묻게 되면 R제곱분의 G 라지 M으로 서로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가속도니까 질량과 어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확인했잖아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자, 중력에 의해서 갖게 되는 가속도, 그것을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어떻다? 무관하다. 그러므로 질량과 무관한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이 중력 가속도를 기호를 G라고 쓴 겁니다. 그래비티. 그래서 자, 다시 중력의 값은요, F는 mg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다시 무게를 들어가 봅니다. 무게가 무엇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따라서 무게는 mg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질량에다가 뭘 곱해?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무게가 된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 값은 얼마야? 9.8m/s 제곱이라는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100이야? 그럼 질량의 단위는 kg인데, 그러면 무게는 얼마니? 라고 하면 이 100kg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9.8m/s 제곱을 곱한다. 그럼 무게는 얼마가 되니? 그러면 980이 되겠죠.
그렇다면 단위로 우리가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무게란 건 뭐다? 중력이다. 중력은 힘이다. 따라서 힘의 단위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뉴턴. 따라서 980뉴턴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단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질량은 그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량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게란 것은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장소에 따라서 중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게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차이점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무게는요, 질량에 비례한다. 왜? m 곱하기 g고 얘는 일정하잖아. 그쵸? 그리고 무게는 무엇이다? mg다. 그런데 무게를 나타내는 기호는 우리가 weight를 씁니다. 따라서 w를 사용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 들어가 봅니다. 자, 본격적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배우는 이 운동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력이 아닌 다른 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힘만 등장해? 중력만 등장한다. 그리고 이 중력의 특징 아까 살펴보았듯이 방향성을 우리가 논해보면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리고 이 지구 중심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연직 방향이다. 근데 연직 방향이 좀 이해되기 좀 쉽지 않다? 그러면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또한 중력을 받는다? 그럼 무슨 가속도가 생긴다? 가속도가 형성나오겠죠. 자, 이때 중력에서 만들어진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다? 중력 가속도다. 자, 중력 가속도는 뭐로 표현한다? G로 표현한다. 자, 값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얼마다? 9.8이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1초에 속도가 변한다. 얼만큼 변하니? 9.8m/s만큼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 1초가 경과됐어요. 그럼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9.8m/s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초가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19.6m/s입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요, 자동 연산 가능하겠죠. 자, 연산이 안 되면 다시 중학교 수학 학원에 가서 열심히 수학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고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다시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서는 오로지 무슨 힘만 등장한다? 중력만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중력은 어느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다. 그러므로 연직 방향으로만 중력이 작용하고, 그럼 다른 방향은 작용하는 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배우는 거니까 바로 연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운동이 이루어진다. 근데 중력을 받는 물체는 무조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왜 변해? 힘 받으니까. 얼마큼 변해? 중력 가속도만큼. 그러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등가속도란 건 무엇입니까?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를 의미하는 운동입니다. 등가속도란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배웠잖아. 중력 가속도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럼 가속도는 왜 생겨? 힘 때문에 생기는 거야. 다시, 자, 힘이 일정하다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중력이 어떻다? 일정하다. 중력이 왜 일정해? 힘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질량이
일정하니까 중력 일정해 그럼 가속도 일정해. 그래서 무슨 운동해?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빛을 투영을 하면 그림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연직 방향에서 요 위치상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면 점점 간격은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속도가 변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죠. 그 운동을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건 뭐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공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은 어떨까? 중력은 다르겠죠.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중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서로 떨어지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전혀 아니다. 아까 확인했습니다. 질량과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 어떻다? 일정하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다른 게 있겠지. 뭐? 공기저항이다. 자, 공기저항은요, 물체의 어떤 형태, 즉 표면적인 넓은 넓을수록 공기저항은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또 공기저항도 커지는데, 자, 이 실험에서는 공기저항에 의해서 동시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핵심 뭐다? 진공 상태, 즉 공기저항이 없는 조건이라면 질량과 관계없이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므로 서로 떨어지는 정도는 어떻다? 같다. 그것이 핵심 사항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쁜 그림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A는 뭘까요? 그대로 떨어지죠? 즉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놓았을 때 X축 방향의 운동은 없고 Y축 방향의 운동만 있는, 그리고 시작점에서 항상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운동을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자유낙하 운동 뭐야? 수평 방향으로 운동 없고 오로지 연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항상 시작점에서의 운동 상태는 어떤 상태?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해야만 자유낙하 운동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란 건 중력의 힘을 받죠. 중력이 일정하므로 가속도도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항상 자유낙하는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증가해야 해? 라고 하면 일정하게. 이유는 등가속도니까. 등가속도가 뭐야? 가속도가 일정해. 왜 일정해? 중력이 일정해. 중력이 왜 일정해? 질량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수평 방향. 그럼 다시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때 시작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속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정지된 상태다. 말이 안 되는데요. 분리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즉, 얘가 시작점에서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다시 관찰해 보면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V, 즉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있는데 이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되고 수평 방향 운동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요, 힘이 없죠. 연직 방향으로는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따라서 수평 방향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도 없겠죠.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상수함수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연직 방향으로는요? 라고 하게 되면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있는데 자, 떨어질 때 동시에 다 똑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 차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천천히 또는 빠르게 던지건 상관없습니다. 수평 방향의 속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떨어지는 운동은 다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자, 정리. 수평 방향으로 물체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가긴 하는데요.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같아요. 그러므로 처음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무조건 어떻다?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뭘 묻는지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질량이 m입니다. 알아. 자,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그래야지. A, B, C에서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A, FB, FC라고 할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라고 했네. 유치한 질문이죠. 자, 운동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중력은 변해, 안 변해? 변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중력은 일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중력이란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중력은 무조건 질량에 비례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높이를 한번 볼까요? 자, 떨어질 때 높이가 서로 같죠? 그럼 같은 높이에서 던졌다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두 물체 B, C. 그럼 A는 무슨 운동이다? 자유낙하다. 자, 그리고 세 물체가 바닥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주어졌군요. 그럼 걸린 시간의 크기를 비교하십시오. 또 유치한 질문입니다. 정말 배운 거 기억하고 있니?를 확인하는 문제니까 시간은 어떻다? 같다. 그런데 서술하래. 같다를 서술하래. 알겠어. 자,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 있다 없다? 질량과 관계 없다. 그쵸? 요것을 딱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공 던졌네, 확인했네, 떨어졌네. 그러면 이 물체 연직 방향 시간 속력 그래프와 수평 방향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려보아라고 했네.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과 어느 방향? 연직 방향. 자, 수평 방향 힘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연직 방향 힘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 뭐가? 중력이.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 한다고? 등속도 운동. 자, 중력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무슨 운동 한다고? 등가 속도 운동. 자, 핵심 사항이죠. 그러므로 시간, 속도, 속력으로 합시다. 상관없어요. 일직선상에서는. 시간, 속력. 자, 그럼 얘 연직 방향 이렇게 써줘야겠죠. 얘는 수평 방향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수평 방향 무슨 운동이라고? 등속도 운동이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속력이다라고 표시해 주면 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쭉 꺼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좀, 서술형을 쓸 때 시간을 이렇게 적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때 속력은 GT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는 종이가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것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연직 방향으로, 자,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는 구간 거리를 확인해 보자. 보십시오. 0.05 이것을 1이라고 대신합니다. 그럼 0.15는 3이겠죠. 0.25는 5, 0.35는 7, 0.45는 9 이렇게 됩니다. 즉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요 모노존으로 비교해 보자 라고 하면 요 간격이 1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간격은 3, 그 다음 간격은 5, 그 다음 간격은 7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다. 요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1대, 3대, 5대, 7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속도 우리 배웠죠. 가속도라는 것은요, 질량분의 힘이다. 요거 배우셨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무엇이다? 정의가 나오죠.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력 가속도는 얼마였다? 9.8이었다. 요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요것을 다시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9.8m/s만큼 변한다 라고 배웠죠. 요게 단위 시간인 거예요. 1초가. 자, 그러면 2초가 되면 얼마? 19.6. 3초가 되면 계산하기 어렵네. 29.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속도가 변한대요. 그 변화되는 정도를 우리는 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델타 V라고 쓰고 얼만큼 변하니? 속도의 변화죠. 이때 가속도를 갖고 있다면 속도가 변하고 얼만큼 변하니? 라고 하면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등장한 거 있죠? 자, V1은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T분의 델타 V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속도 법칙, 뉴턴의 몇 법칙? 이 법칙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외쳤던 내용이죠, 요거. 자, 그러므로 가속도는요, 알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걸 확인한 거 나오는데, 빈 카트, 무거운 카트. 누가 더 큰 힘이 필요해? 당연히 얘는 질량이 어때? 작아. 얘는 질량이 커. 자, 그런데 가속도를 가져야 돼. 그럼 얘도 F 커야지. 얘는 F 작아도 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